산책할 때 보호자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호흡도 아주 거칠고 다른 대상을 보면 짖거나 다가가기 위해 줄을 끄는 그런 난리 나는 반려견들이 꽤 있죠. 이런 문제를 보이는 반려견들은 대개 산책 중 흥분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렇게 반려견의 산책 흥분도를 높이는 잘못된 산책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단순히 흥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개를 보고 심하게 경계하며 공격하려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들도 산책 흥분을 줄여주는 관리를 통해서 교육을 더욱 수월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견의 산책 흥분도를 높이는 잘못된 산책 방법 하나부터 7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산책을 출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외투를 입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또는 반려견의 하네스나 목줄을 들어 올리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반려견은 우리가 산책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산책을 예상하며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반려견이 흥분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최대한 빨리 나갔다가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그냥 외투를 후다닥 입고 마스크를 빨리 쓰고 모자를 빨리 쓰고 하네스나 목줄을 빨리 채우고 리드줄을 연결하고 빨리 출발해버리죠. 만약에 제가 흥분도가 높은 반려견을 반려하고 있다면 산책을 하는 시간만큼 산책을 출발하는 데에도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거예요. 반려견이 산책 도구를 불편해한다면 스스로 산책 도구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산책 도구를 착용하는 공간으로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또 산책 도구를 불편해하든 불편해하지 않든 보통 반려견들은 산책 도구를 착용하면 많이 흥분하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산책 도구를 착용시켰다가 몇 분 있다가 벗기기를 반복해 줄 거예요. 진짜로 산책을 출발할 때에는 산책 도구를 착용시킨 후에도 최소 5분 정도는 리드줄을 채운 다음 리드줄을 잡고 현관에서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을 가져줄 겁니다. 보통 산책 중 흥분도가 높은 반려견도 현관에서 그냥 가만히 5분 정도 기다리면 흥분감이 많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호흡도 아주 안정되게 변화하죠. 이걸 우리는 차분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분한 상태가 됐을 때 산책을 출발할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현관을 나설 거예요. 비록 현관을 나가자마자 다시 흥분한다 하더라도 현관에서의 차분함은 항상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몇몇 반려견들은 지금까지 이 출발의 흥분을 바로잡지 못해서 산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흥분하는 루틴이 습관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둘, 야외로 나가기까지의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현관문을 열면 계단이 있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복도가 있는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통로가 있는 형태죠. 이 통로를 나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의 흥분 상태를 외면하고 빨리빨리 산책을 나가버리려고 해요. 저는 반려견이 흥분하는 상태에서는 야외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탈 때 흥분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연습부터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저층에 내렸다가 복도를 좀 걷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집에 나왔다가 또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또 복도를 걷다가 또 집에 들어왔다가 계단을 무서워하거나 계단을 이용할 때 많이 흥분한다면 계단 한 칸 한 칸을 나보다 앞서가지 못하도록 막아줄 거고 흥분해서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거나 빠르게 내려가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랑 같이 한 칸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야외로 나가는 과정까지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다음, 셋.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는 산책이 잘못되었습니다. 산책 중 반려견은 마음껏 냄새를 맡고 싶어하고 마킹을 하고 싶어하고 다른 강아지를 보면 인사를 하고 싶어하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는 산책은 높은 확률로 반려견의 흥분도를 높입니다. 또 반려견의 성격이나 흥분 상태에 따라서는 단순히 흥분도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주변 대상들에 대한 경계심까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반려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반려견이 산책 중 흥분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 마킹과 노즈워크를 자유롭게 해주는 산책은 한동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한동안은 다른 사람과 다른 개와 접촉해서 인사하는 것까지도 조금 절제시켜 주시는 것이 좋아요. 흥분 상태에서 다른 대상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 과정이 사회화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인사를 하는 상대 반려견과 상대 보호자에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흥분도가 높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한다면 저는 무조건 제한 산책을 할 겁니다. 제한 산책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반려견이 마킹과 노즈워크를 내가 신호를 줄 때만 하는 제한 산책을 통해서 반려견을 나에게 집중시키고
줄을 끄는 행동, 불필요한 주변 경계를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올바르게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는 보호자는 반려견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마음껏 하게 해줄 자격이 없는 보호자입니다. 다음, 넷. 휴식 없는 산책이 잘못되었습니다. 흥분이 가득한 산책만 하는 반려견은 밖에 나갔을 때는 항상 전투태세로 내가 흥분을 해야만 해 라는 강박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산책 중간중간 3분에서 5분 정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휴식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게 필요해요. 휴식을 통해서 우리는 반려견에게 차분하게 야외에서 머무르는 경험을 만들어줄 거예요. 산책 중간에 크게 시끄럽지 않고 크게 어수선하지 않은 그런 곳에 앉아서 반려견의 줄을 짧게 잡거나 묶거나 줄을 밟아서라도 반려견을 내 다리 사이에 앉힌 다음 반려견이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내 다리 사이에 앉혀지는 상태에서 휴식을 할 거예요. 이때 반려견이 간식을 먹는다면 중간중간 간식을 줘도 되지만 굳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해놓은 휴식 시간을 다 쉴 때까지는 반려견이 낑낑하고 움직이려고 해도 줄을 꽉 잡기만 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무시할 거예요. 그리고 휴식 시간이 끝날 쯤에 반려견이 더 이상 낑낑하지 않고 몸에 힘을 주지 않고 호흡이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산책을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만이라도 차분하게 야외를 관찰하는, 차분하게 바깥에서 호흡하는 경험을 강제로 움직임을 줄여서라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 5번째. 산책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었습니다. 반려견 산책을 하면서 산책 경로를 정하고 산책을 안내하는 건 오로지 보호자의 몫이에요. 산책 경로를 반려견에게 맡기고 산책 안내를 반려견에게 맡기는 순간 반려견은 스스로 자신을 산책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변을 경계하고 내가 안전한 길을 찾고 내가 위험 인자를 쫓아내는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죠. 보호자가 산책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반려견이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를 따르는 일이 꽤 긍정적인 일이라는 걸 학습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반려견이 나를 신뢰하며 나를 믿고 따르게 만들 그럴 기회를 보호자가 잡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에요. 반려견을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선택한 길로 과감히 이끄세요. 우리는 반려견이 나를 믿고 따를 만큼 훌륭한 리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6번째. 소통이 잘못되었습니다. 흥분도가 높은 반려견의 보호자는 대부분 추임새나 반려견에게 말을 많이 걸며 산책을 해요. 말로써 반려견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반려견을 통제하려고 하죠. 이런 불필요한 음성은 반려견의 흥분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줄이나 이런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반려견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리드할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줄을 이용해 신호를 주거나 몸짓을 이용해서 반려견에게 의사를 전달해주세요. 반려견 산책 중에 말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 경우에는 산책 중 두부에게 말을 거는 게 간식 보상을 해줄 때, 먹이 보상을 해줄 때 옳지 라고 하는 거 말고는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향을 전환할 때, 앞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전환할 때 두부가 나를 쳐다보도록 소리를 내고 쳐다볼 때 저는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해서 방향을 바꿉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산책의 끝이 잘못되었습니다. 산책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올 때도 보호자님들은 빠르게 산책을 마무리하려고 빨리 발을 닦이거나 발을 씻기러 가거나 산책 도구를 풀어주죠. 반려견이 흥분한 상태에서 산책 도구를 벗겨주고 발을 닦이고 발을 씻기는 것보다는 출발과 똑같이 현관에서 반려견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차분해졌을 때 그때 산책 도구를 벗겨주고 발을 닦이거나 발을 씻기러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관이라는 곳은 내가 항상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규칙을 학습시켜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음 산책에서는 출발할 때는 더더욱 빠르게 차분해져서 빨리 출발할 수 있게 될 거고, 산책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도 더더욱 빨리 차분해져서 빨리 줄을 풀고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7가지 잘못된 부분들과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산책 흥분도를 높이는 요소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것들은 제한산책법을 참고하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제한산책법 영상 링크와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까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